안녕하세요. 심쿵쇼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역시 매우 환영합니다. 후후! 자, 오늘은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 우리가 하는 일, 기쁨이 되고 소득이 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멋지다. 그래, 이게 삶의 직업은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폐차장이랍니다. 폐차장인데 연매출 68억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이 있는 곳인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폐차를 시킬 때 다른 폐차장보다 돈을 더 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왕이면 좀 거리가 멀어도 여기다가 차를 폐차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차들을 그대로 바로 고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쌓아둔대요. 그래 놓고 온라인에다 다 올리는 거예요. 그 부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부품을 떼다가 공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얼마를 받든 다 남는 건데, 부품값이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받지 않고 그냥 공인비로만 받아서도 돈을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번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차가 고장나서 버리러 왔으면 그거 쓰레기 처리해주는데 버는 돈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마치 이 재미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고물이 아니라 이게 다 돈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서민 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매출을 당당하게 68억 매출이라고 공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일, 막 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지금의 그 이상의 가치를 또 창출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 혹시 퇴사자 기억나시나요? 꽃미남 4명의 그룹 4인조가 가수 활동했었는데, 그 중에 김형준이라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김형준이라고 하면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슈가맨에서 저는 지금 쿠팡맨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 실제 본인이 택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화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는 JTBC에서 김영준의 사진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업엔 노귀청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택배의 일은 어른들의 산타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김영준이란 사람이 뭔가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있어 보이는 뭔가 사업이나 가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김영준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축구 팬으로서 실제 팀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택배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이 택배란 직업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산다의 새벽에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방송에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쿠팡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모델 사진을 찍는데, 어쩌면 내가 돈을 버는 그 순간순간에 나를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만난다면 그게 제일 최고의 기쁨의 원천 되는 것이 아닐까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운 직업을 선택해라. 근데 문제는 즐거운 직업이 뭔지 잘 몰라요. 그게 즐거운 직업을 알려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왠지 좋을 것 같아랑 직접 그걸 해본 거랑은 약간 다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떤 일이든 처음에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 시작할 때 이미 알아요. 이 마음에 미세한 그 메시지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미 들어가면은 경력이 지날수록, 내가 들인 시간이 많을수록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화가 스토리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만화 스토리 작가. 그러니까 만화는 좋은데 저한테 그렇게 그리 큰 능력에 드로잉 시력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도 이제 만화 스토리 작가, 그러니까 스토리는 잘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봤는데 몇 번의 좌절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만화 학과를 떨어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애니메이션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딱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알았어요. 아, 애니메이션은 아니구나. 애니메이션은 아니구나 알았지만은 상황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1학년 1학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췄어요. 그 2학기가 또 시작됩니다. 아, 아닌데 하고 또 갑니다. 이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3학년 때 실습을 나가는데 나가기가 진짜 싫은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왜 실습을 나가기가 싫지? 아, 나는 이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교수님의 추천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역시나 3개월 만에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지금은 제가 자기 결정권이 많이 연습해서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라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때는 뭔가 남이 결정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해온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아, 이게 나에게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 순간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러고 분명히 있어요. 내가 기쁨을 느끼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을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멈춰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커피인데 커피는 되게 우연하게 시작했어요. 나이가 28에 막내 알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막내 알바. 제 위로 22살, 23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내 알바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웃겨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가정도 있기 때문에 막내지만 그런 거 있죠. 막내지만은 막내 대우는 아니고 그들을 되게 정말 선배처럼 잘 존중하면서 대했어요.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이.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돈을 안 줘도 배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고 있는데 돈을 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야, 내가 이 일을 배우고 있으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얘네가 나한테 돈을 주네? 이런 일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커피 쪽은 진짜 되게 재밌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커피 업계에서는 그래도 되게 나름대로 많이 불러주셔서 커피 축제에도 강의를 가고 또 책도 내고 칼럼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또가 5번 연속으로 당첨이 됐어요. 로또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그러면 저는 뭘 할까? 이런 질문 해보거든요. 이 질문의 전제는 그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직업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선택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카페예요. 무조건 카페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책 쓰기나 글쓰기. 이 두 가지는 그 자체에서의 어떤 삶의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어쩌면 내가 원하는 직업의 본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서민 바리스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딱 처음에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직업이겠구나. 그러면 로또 당첨이 된다면 뭘 할까?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로또가 계속 당첨이 돼도 저는 강사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 저희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직업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싫어집니다. 그냥 직업은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건 취미로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최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회사를 퇴사를 하고 프리를 선언해서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제가 강사를 했을 때 처음 생각했던 직업에 대한 이제 정의는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학생이 포스코 에너지에 취업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제가 살짝 도와줍니다. 그래도 그 포스코 에너지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자리에 비었을 때 이 친구가 제 선물을 책상 위에 놔둬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딱 달려왔는데 보니까 요만한 두유였어요. 연봉 4천을 제가 받게 됐는데 두유 요만한 거. 근데 남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손편지 썼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포스코 에너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이라 돈이 별로 없었다며 선생님이 짱이에요 라고 이렇게 손편지 썼는데 그것만으로 이미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 누가 시켜서 한 거였다면 저 두유 하나 받았을 때 정말 원샷 해버리고 뭐야 화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어쩌면 직업이란 건 내가 계속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강사의 꿈을 어렸을 때 아는 누나 따라서 다단계 회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중을 사로잡는 다이아몬드가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야, 저 다이아몬드님 너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러는데 진짜 저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둘 다 한국 사람처럼은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반지 이만한 거 끼고 있어. 진짜 주먹만한 반지. 손 이렇게 들면 손 이렇게 되는 그 반지를 끼고 있는데 막 삶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자기네들은 더 이상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 물건이 회사에서 다 계속 나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지만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내가 저 앞에서 저렇게 성공해서 강의를 하면 나도 저 손가락 이렇게 되는 반지 끼고 싶다. 그러면서 저랑 닮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나라고 바라본 거야.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심상화를 한 거죠. 내가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한 번씩 앞에 나와서 선포하라 그럴 때 막 앞에 뛰어나가가지고 그 무대에 딱 서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1살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계속 남아있다가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영업도 해보고 컴퓨터도 고치러 다니고 신문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음식점, 뭐 호프집. 근데 계속 그 강사 그때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성민 바리스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게 내 길일까? 그런 느낌이 아니야. 난 거기로 가고 싶다. 요것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사의 길로 나섰는데 뭐 호락호락하진 않았는데 무조건 될 거라는 믿음? 돼야만 된다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책도 쓰게 되고 어쩌면 NLP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제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청중들에게 NLP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느 날 느껴지는 거. 내가 연예인이 될 수 있을까?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동기가 필요할 때 그게 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성민 바리스타님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대요. 네, 기쁨이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 어떻게 그럼 내가 기쁨이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많은 자기계발, 그 잠재에서 얘기하는 게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트랜서핑이나 또 여러 가지에서 선택해라.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번역의 문제 같아요. 선택해라가 우리나라 단어로 봤을 때 선택해라가 잘 안 와닿거든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뉘앙스가 아닌데 제가 발견한 단어는 결심입니다. 결심. 결심이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정이 있어요. 대부분 상황에 밀려서 갈 때 우리가 하는 거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할래, 취업할래 이런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결정들을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결심은 좀 더 상위 단계예요. 결심은 어떤 거냐?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든 말든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인데 제가 살면서 내가 결심을 한 게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창업할 때였어요. 창업할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느 날 그냥 그런 결심을 합니다. 창업을 한다. 그러고 나서 난 이 이후로 남의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진짜 결심이거든요. 결심했는데 문제는 결심을 해도 그 전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그 다음부터 이 이후의 상황들이 달라져요. 이건 이제 겪어보시면 알 건데 두 번째가 책을 쓰고 싶다라는 어떤 뭔가 소망의 단계에서 어느 날 책을 쓴다라고 결심합니다. 책을 쓰겠다. 그러면 책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전에도 책이 써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식의 양이 결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뭔가 바뀝니다. 이번에 나는 웹소설로 돈을 벌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의 삶에서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봐야 되고 그것도 결심의 힘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모호함과 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모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느끼는 직업이 뭐지? 막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딱,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난 이게 좋아. 라고 느낀 거를 딱 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로 먹고 살겠어. 이걸로 번영하겠어. 난 이걸로 세상의 한 축을 담당하겠어. 라고 결심하시면 그 다음에 분명히 한 끗 차이지만 지금 가진 상태에서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분명히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아니다 싶으면 멈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다 맞다라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기쁜 그 직업을 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오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갈 수도 있고 지금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끄는 그곳으로 오늘 한번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 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신궁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